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직업의 역할과 비전 물어보셔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송노무사는 여러분들 댓글에 궁금한 점들 남겨주신 것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노무사의 어떤 직업의 역할 변화와 그리고 지금 우리 공인노무사의 비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의 인사 담당자 분들 그리고 공인노무사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공인노무사는요 계속적으로 일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할 게 많다. 일례로 보면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최근에는 곧 발의가 될 예정에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의 확대 적용과 그리고 이미 확정이 된 노란봉투법, 지속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인권의 향상과 함께 직장 내의 어떤 권리 인식의 향상에 따라서 노무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죠. 그렇죠? 저는 뭐 사실 예전에 근로자도 해보고 지금 사용주의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추궁이 가는 변화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었던 괴롭힘에 대한 내용들이 법적인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 법적 제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공인노무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상당하게 많죠. 자, 그래서 수요는 상당하게 많은데 제가 2011년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일은 많은데 단가는 좀 낮아진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할 때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공인노무사의 어떤 직역은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정부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좀 커온 것 같아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 인식과 인권 향상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컨설팅이나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졌고, 사실 정부가 그렇게 나서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공인노무사의 직업적 입장에서 비춰보면 사실 정부가 중간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고수익이라든지 고부가가치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주변에 있는 노무사분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는 것인데, 정부 주관의 어떤 다양한 정책적인 것들은 많아졌지만 실제 그것을 정작 수행하는 공인노무사의 부가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퇴사도 많이 하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인기도 많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뭐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공인노무사만이 아니더라도 경영지도사나 또는 어떤 인사팀에서 뭐 부장까지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법적 자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체제도 좀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많아졌는데 뭐 그에 대한 부가가치는 높아졌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부분, 소위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노무사뿐만이 아니고 변호사, 그리고 기존 산업안전에 있던 산업안전 지도사 등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경합하다 보니까 사실 노무사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케팅적으로 이 업역 확대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그런 업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타 업종들과의 경합도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적 수요는 어떨까요? 최근에 보니까 기업도 마찬가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기업 측에서는 부가가치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는 정해진 연봉이 있고 이에 대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필드에 있는 노무사보다는 기업에 취업하는 노무사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인정을 받고 이직도 잘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사팀에 노무사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노무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그래 보입니다. 이 노무사라는 직업이 어쨌든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오프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사실은 노무사로서 어떤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거나 뭐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아직 기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려면 우리 노무사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노무사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조직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소프트하게
꾸준하게 기업들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노력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11년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노무사분들이 그런 쪽에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좀 약한 것 같고, 결국에 그래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뭐 사내 강사 정도, 또 직장 내 괴롭힘 강사, 필수 의무교육 강사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그런 역할들을 노무사들이 많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역량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 자문 4대 보험 소싱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저희 회사도 많은 업종들을 하고 있지만 그 단가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역할 확대로 인해서 유사한 부분이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노무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플랫폼 기업들의 도입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의 자동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지 솔직히 자문을 하면서 우리 노무사들도 많이 깊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노무사는 할 일은 많고 충분히 많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부분들은 내가 어떤 역할에 강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만약에 나는 송노무사처럼 강의라든지 컨설팅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다, 또는 뭐 저와 다르게 산업안전보상 보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산재 관련한 어떤 역할들 통해서 뭔가 법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율해보고 협의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정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